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내년에 퇴임하는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지난주에 재정난에 빠진 시카고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하지 왜 지금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의 답변은 현직 시장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퇴임을 하면서 자기 시장에 대한 책임을 느끼자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시의 재정난이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근년에 시장이 임기 중에 올린 부동산세가 기록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장의 제안은 여러 가지인데 시카고의 재정난 해소가 no single solution, 한 가지로 해결되는 데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보면은 첫째로 우선 주 헌법을 개정해서 펜션 문제부터 해결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시카고에 카지노도 설치를 하자, 또 마리화나도 합법화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자, 시 채권을 발행해서 돈놀이도 좀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주지사 그리고 지금 한참 혼전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 시장 후보들 이 생각이 이 매뉴얼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재정 위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임하는 라마 매뉴얼 시장의 제안들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이 제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카고시의 세입이 연간 한 8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은퇴연금 부족금이 280억 달러나 됩니다. 일리노이주는 무려 1,3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지금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 지불금이 시카고에서는 5년 이내에 매년 10억 달러 이상씩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property tax를 인상해서 막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임기 중에 기록적으로 property tax라든가 fee라든가 각종 세금을 올렸는데 그 액수가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펜션 부족금이 신속하게 더 늘어나는데 이걸 property tax나 fee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시카고 시민이 다 화가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시카고가 디트로이트처럼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내년 5월에 퇴임하는 그가 제시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주 헌법을 개정해서 공무원 은퇴연금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법정에도 가고 했지만은 주 헌법이 문제입니다. 은퇴연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아주 명문화해 놓았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해결책, 시카고시에 카지노를 설치해라.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범죄 등을 우려해서 카지노 설치하니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차피 사람들은 도박을 하게 돼 있고 이들이 인디아나나 위스콘신에 가서 또는 인근 서버브에 가서 도박을 하는데 그 돈을 시카고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입니다. 또 마리화나 합법화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어차피 미국 시민들의 다수가 마리화나를 하는데 양성화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좋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시 채권을 팔자는 건데 이 반드를 투자해서 돈놀이를 해서 그 이익금이 나면은 이걸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보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라마 매뉴얼의 생각은 이 시의 재정난 해결을 한 가지 묘안으로 푸는 방법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돈 될 것은 모두 해서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은퇴연금 혜택을 줄이자는 논리는 현직 주지사나 시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한 유니언들의
표가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장이 차기 시장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이제 제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의 말이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우선 주 헌법 개정 문제에 J.B. 프리스컬 주지사 당선자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21명이나 되는 시카고 시장 후보들도 거의 다 입을 모아서 NO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은퇴연금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혜택을 깎자는 것인데 해당자들로서는 자기 돈이 뺏기는데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퇴연금 지불금을 잡으려면 개헌밖에 방법이 없다는 지론이 유력합니다. 주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shall not be diminished or impai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축하지도 못하고 손상할 수도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cost of living 생계비 조정을 위해서 매년 3%씩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970년대에는 아마 적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지 한 2% 이하니까 실제로 은퇴자들의 베네핏이 1%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개헌을 통하지 않으면 손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입니다. 첫째, 개헌의 의사를 묻는 투표지에 올라가는데 주 상원 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시점이 2020년이나 돼야 시작이 됩니다. 또 자칫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실시에 오래 시간이 걸리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축소하는데 소급법이 불가합니다. 이미 은퇴를 했다든가 현직 공무원들의 베니핏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또 현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은 현 주지사 당선자 J.B. 프리스컬 또 시카고 시장 출마 후보자 21명 거의 전원이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유니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J.B. 프리스컬 주지사 당선자는 이미 개헌을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주 인컴 텍스를 지금 현재 일괄 세금에서 누진세로 바꾸겠다 그런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공무원 은퇴연금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빌 데일리입니다. 그의 지도는 공무원 연금 부족은 property tax를 영구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현 시점에서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장 재임 8년 동안에 가장 세금을 많이 올린 시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닙니다. 4개 공무원 노조, 경찰, 소방서 이런 노조의 은퇴연금이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그런 세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건물주들의 주머니를 짜고 또 짰는데 그래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주지사 또 시장 후보들도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지경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답이 아직도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2월 18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의 전 사업 파트너 2명이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터키의 재미 반체제 인사이자 성직자인 페툴라우드 뀼렌을 본국으로 송환하고자 터키 정부를 위해 로비를 한 혐의로 사업가 비잔키안과 에킴 엘프테키를 최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뀼렌을 터키로 송환하기 위해 정치인과 여론에 은밀하게 영향을 끼치려는 음모에 연루됐으며 2016년 뀼렌의 강제 송환 방안을 모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뮬러 특검은 플린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력했으며 별도 범죄 수사도 도왔다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플린은 2016년 러시아 측과의 접촉 사실과 관련해 FBI의 거짓말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늘 열립니다. 공화당이 연방정부 예산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예산 증액을 위해 정부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은 셧다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수석 보좌관들과 대책을 논의했지만 백악관과의 교감에 실패하며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 CBS가 성폭력 추문으로 퇴진한 레슬리 문베스 전 CEO에게 1억 2천만 달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BS 이사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문베스는 회사 정책과 고용 계약을 위반하고 자신에 대한 회사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BS 이사회는 지난 8월 두 곳의 로펌을 고용해 문베스가 과거 여러 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베스는 추가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월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문베스가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CBS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여행 금지법 때문에 죽어가는 2살 아들을 만날 수 없는 예멘인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살 배기 압둘라 하산은 뇌질환 치료를 위해 아버지 알리 하산과 캘리포니아주를 찾았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둘라의 어머니인 샤이마는 미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정부로부터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 북한, 예멘 등 8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 2명이 어제 총격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경 103가와 다우핀 애비뉴 교차 지점 철도에서 총격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2명이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들은 총 발사 신고를 받고 철도 부근에서 총기를 수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헤어 공항에 새로운 검색 장비가 내년에 설치됩니다. 이 검색기는 승객이 소지한 백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설치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 장비는 피닉스와 보스턴 공항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경찰관 3인에 대한 은폐 혐의 재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원래 내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어제 밝혔습니다. 연기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새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0도. 목요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2도. 금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7도입니다.